안녕하세요. 정은일팀 황철중 대표입니다. 신일전자 볼게요. 신일전자 지금 많이 오르잖아요. 이제, 무더위가 올해 폭염 예고되니까 지금 가전 수요에 대한 이거 선풍기 만드는 대표적인 회사잖아요. 그래서 지금 급등하기도 하고 많이 여쭤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지금 종목을 추천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하도 이거 많이 물어보시면 사실 어떻게 보시냐고.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물음에 대한 대답을 하려고 방송을 하는 거니까 참고사항으로만 보세요. 일단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많이 올랐는데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함에 있어서 항상 그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이 항상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기준이 없으면 만약에 잘못되면 리스크 관리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내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주가 분석을 할 때는 기술적 분석, 그 다음에 그 회사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 기본적인 이야기, 그 다음에 지금 폭염이 예상된다라고 하는, 근데 폭염 예상되는 게 아니라 뭐 다 예측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주가가 지금 오르는 거, 그러면 지금 잡아도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건데, 뭐 그런 것보다는 어떤 기준을 갖고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중요할 거예요. 왜냐면 얘가 생각보다 또 못 갈 수도 있잖아요. 뚜껑 열어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또 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감안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과 뒤를 동시에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일전자 먼저 한번 보고요. 파세코도 한번 이어져서 가볼게요. 파세코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했긴 했었는데 같이 한번 볼게요. 신일전자. 일단 연봉을 보게 되면요. 기준을 먼저 잡아볼게요. 지금 따라잡는 매매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잡는다면 어떤 기준을 갖고 해야 되는지 보게 되면 언제부터냐면 신일전자는 1985년서부터 데이터 값이 쭉 나옵니다. 지금 한 35년 정도 데이터 값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오랜 시간 동안에 주가가 옆으로 겼어요. 지금 보다시피 어떻게 겼냐면은 여기 1996년에 이 저점, 그러니까 159원 이 선에서부터 깨지진 않았지만 계속 이렇게 정체하다가 2014년서부터 최근 5, 6년간에 보게 되면 이 라인 1000원, 1030원대를 깨지 않으려고 부당히 노력을 했어요. 그죠? 이렇게. 그런데 반면에 지금 가격대 2800원대도 또 못 넘어가요. 또 이렇게. 그래서 장기적으로 얘는 이렇게 갇혀 있는 형태가 됐죠. 열심히 올라와서 지금 이 자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이게 여기를 뚫고 더 갈 거라고 생각하면 어떤 사람은 여기서 추격해 들어갈 것이고 아니야 이거 넘어가긴 어려워하고 또 걸릴 수 있어. 지금 오늘 급등하긴 했지만 난 여기서 좀 팔아야겠어 이런 생각도 갖겠죠. 황 대표가 만약에 이걸 들고 있다면 당연히 저는 여기서 분할 청산을 하면 매우 간단해지잖아요. 뭐 뭐라 그럴까? 고민할 거 없이. 근데 향후 주가의 전망을 어떻게 보느냐? 황 대표한테 물으면 이런 대답을 하고 싶어요. 1, 2 갈지 1, 2 내려올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건 가봐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앞과 뒤를 같이 보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봉을 통해서는 이런 모습이 보이지만 월봉을 한번 가볼게요. 월봉을 가게 되면 최근에 여기 2,500원대 여기 2,500원과 여기 2,400원대 이런 지지 라인이 이렇게 동시에 보임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이런 자리는 오랫동안에 또 저항을 만들어 놓은 자리이기도 하죠. 2020년 작년에 그죠?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여기 또 통과하지 못했는데 이제 통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에, 저항값이 만약에 내려오면 여기 기준이 돼서 지지값을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따라잡은 사람도 있고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 신규 진입을 하려고 또 보시는 분도 있을 건데 이 가격대만큼은 지키고 매매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를 만약에 지금 얘기하는 동안 상가가 들어가 있다 풀렸다 막 왔다 갔다 하는데요. 얘가 여기를 이탈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저항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데 이거는 뭐 상대편만 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마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왜냐면 주식을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 이건 차트 보는 아주 이런 기본적인 것도 잘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정도는 좀 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 차트가 다 말해주는 건 아니죠. 그런 다음에 흐름을 또 한번 생각을 해볼 게 있는데요. 흐름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흐름을 이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흐름 자체를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까지는 열려 있는 거죠. 얼마까지냐면 3,500원 선까지는 열려 있다. 그러면 2,500원에서부터 3,500원 사이에 파동의 범위가 형성돼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연스럽게 가도 이런 데는 소위 말해 이격이라고 하죠. 이격. 흐름의 이격에서 이런 정도는 한번 누군가는 팔아주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왜냐면 이제 갖고 온 사람 입장에서는 많이 먹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뚫고 올라가면 오버슈팅에 대한 개념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 둬야 되지 않나 싶은 거죠. 그게 바로 지금 설명드린 기술적 분석의 내용이죠. 여기 2,500원 그리고 3,500원 선 이렇게 지금 2,875원 상한가 안착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기까지 가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목표가를 어떻게 봅니까? 그러면 모르죠. 그건 어디까지 가나. 그러나 우리가 잠정적으로 추산해보는 거죠. 흐름하고 내용하고 매칭시켜보면 이런 자리가 의미 있을 때가 많으니까 여기 3,500원 선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신규 진입을 노리거나 만약에 들고 있어 잘못됐을 경우에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2,500원은 지켜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잡았다 그러면 뒤로 간다 그러면 얼마죠? 리스크가 적어도 20% 이상은 22% 정도는 끼고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면 내가 물론 이 라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1차적인 지지가 있고 밀린 다음 2차적 지지가 또 있잖아요. 여기 있는데 2,000원대 두 군데가 있지만 일단 여기 2,500원대 무너지게 되면 횡보를 하거나 약간 피곤해질 수가 있겠죠. 그죠? 주가가 늘어질 수가 있고 또 못 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2,500원 위에서 놀아야 저항대를 안착한, 저항은 지지를 바뀌고 안착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2,500원과 3,500원 매우 중요한 가격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점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차트 분석 이런 부분들이 나쁘거나 뭐 이게 옳다 그러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잘 대응하기 위해서 기준을 잡는 차원에서 얘기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일전자는 2,500원과 얼마? 3,500원이 가장 중요한 기준 가격이 아닌가 싶고요. 자, 주봉을 한번 좀만 더 나와서 한번 또 파동을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따지면 2,360원과 이렇게. 근데 범위가 좀 넓어지는 거죠. 이렇게 2,540원과 조금 넓히면 흐름상 이대로 가는 흐름상 이렇게 보게 되면 조금 범위가 넓어지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가격 동선은 3,300원 정도 되겠네요. 그죠? 아까 2,500원, 3,500원 투자했는데 여기 이렇게 이 가격대가 가장 편해요. 그래서 내일도 이렇게 갈 확률은 되게 높지 않나 싶은 거죠. 황 대표, 나 이거 추격해서 지금 잡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잡으면. 근데 황 대표는 이런 데 잡는 것보단 제 강의를 이제 여러분 들으셔서 알겠지만 저는 이런 데 좋아하잖아요. 이런 데 무척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최초 변곡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자기 기준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돌아갈 때 처음에. 근데 이때쯤 됐을 때는 별로 어떤 그 강세의 기미이 안 보이거든요. 지나고 나면 이런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그래서 자기 원칙을 잡아야 된다는 게 바로 이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잡지 않아요. 저는. 왜냐 리스크가 너무 커요. 이미 많이 올라와 버렸잖아요. 뒷북 매매가 될 수 있으니까 따라잡는 매매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그런 매매 원칙이고, 어떤 분은 어차피 황 대표 말 맞다나 이거는 넘어간 거 아니냐, 이제 저항대를 넘어갔기 때문에 다음 단계를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난 그냥 잡을래. 그 대신 나는 이만큼 리스크를 황 대표 말 맞다나 당연히 이쪽으로 벗어나게 되면 이게 저항으로 작용하겠지. 그러니까 나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본다면 뭐 이렇게 하겠다. 그래도 위험 감소를 하고 하겠다. 근데 손해가 좀 큰 범위잖아요. 그러니까 갈 자리가 1차적으로 여기를 봤는데 이 D가 너무 넓다는 것은 비효율적인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뚫고 지나갈 모멘텀을 가질 만한 회사냐를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매출 구조나 현재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뭐 이런 것도 살펴보는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신일전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다 아시겠지만 선풍기 대표적이죠. 신일전자는. 그죠? 자, 재무정보 볼까요? 재무정보를 보니까 작년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올해 1, 4분까지 이어지는 매출액 구조를 보게 되면 조금 주춤해요. 이렇게 보시면 매출액 구조가. 그렇죠. 근데 당연하겠죠. 이제 후반전으로 가면 지금 더위가 시작되는 지금부터 수요가 있으니까 그럴 수가 있겠죠. 근데 조금 줄었다. 근데 현재 주가는 잘 가고 있다. 자, 이렇게 되죠. 자, 연간 실적 볼게요. 연간 실적을 보면 1,600억, 2,000억, 1,400억, 1,700억.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지금 최근의 실적을 보면 좀 느는 쪽에 가깝죠. 여기 좀 주춤했다가 올라갔다 좀 주춤했다가 다시 느는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 아마 반영이 슬슬 되지 않나. 근데 보시면 어때요? 영업이익은 단기 중에 괜찮죠. 최근 한 4년간의 흐름이나 이런 게 괜찮은 모습이죠. 요거는 2라고 써 있는 건 요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최근 3개월간 증권사에서 발표한 전망치 평균값이, 그러니까 요런들은 발표를 했었는데 좀 이렇게 된 거죠. 못 미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조금 했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수익 구조나 이렇게 내용을 보게 되면 일단은 잘 벌어요. 그죠?
되게 많이 보는 건 아니지만 탄탄한 구조는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분기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조금 주춤하지만 그걸 넘어설 거다 이렇게 예측하니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따라다니지 말고요, 여러분. 그래서 따라다니면 1차적으로 가상의 자리가 하나 있잖아요. 이 3,300원 부분에 여기까지는 목표를 살 때 가지고 계신 분은 여기까지 볼 수는 있겠지만 아시겠지만 이 리스크는 생각을 해야 되고 신규 진입을 노린다고 하면 저는 안 하지만 상대표 요거 리스크 갖고 난 할래. 그래도 나쁘진 않아 보여요. 기준이 왜 중요하냐? 잘못됐을 때는 항상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 대응. 지금 반복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앞과 뒤를 동시에 보면서 내가 항상 준비돼야 되겠죠. 준비. 어떤 준비? 리스크 관리에 대한 준비, 그 다음에 잘 팔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 분석을 보는 거죠. 자, 이런 점 참고해서 보신다면 신일전자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늘 우리는 이런 주가의 흐름을 가만히 보면 예측하기도 해야 되고 대응하기도 해야 되잖아요. 예측은 너무 선예측이 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내재적 가치가 있는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이라든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성장성, 기대성, 그 다음에 지금처럼 어떻게 더워질 거라고 이벤트성, 뭐 이런 까지 다 복합적으로 보는 게 주가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알 수 없어요. 어떻게 튈지. 그 다음에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갑자기 또 중간 쭉 튀어나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항상 생각해 줘야 되겠죠. 저는 그래서 항상 뒤를 봐요. 앞을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봤더니 지금 최종적으로 이런 라인은 깨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걸 먼저 보는데 들어가려고 하니 만약에 여기서 밀리면 리스크가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접근 안 한다는 얘기죠. 놓쳤다는 거죠. 저는 항상 이런 데서 좋아하고 이 저점을 다시 깨버리면 그냥 손절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가든지. 근데 너무 많이 간 것은 소위 말해서 이격이라고 하죠. 항상 보시면 주가는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물론 한번 탄력을 받으면 그냥 계속 올라가는 경우는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항상 파동이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정석 플레이를 한다면 파동 이용하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걸 개를 같이 해서요. 파세코도 잠깐 한번 볼게요. 파세코도. 파세코도 보게 되면 이거 유명한 그 에어컨 그거잖아요. 그죠? 보면 얘도 지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게 되면 연봉부터 하면 얘는 파세코는 이렇게 한번 볼게요. 정리를 짧게 해볼게요. 파세코는 이미 내려오는 자리에서 지지를 한번 해줬어요. 그리고 흐름도 깨지 않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파세코는 제가 또 따로 올려놨는데 그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디 있냐면요. 잠깐 얘기를 드리면 파세코 여기 가치TV 그 문을 친 가치TV를 치시면 가치TV 자, 이렇게 보면 지난번에 이렇게 가치TV 이렇게 파세코를 치시면 이렇게 치시면 이런 부분이 좀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제가 3주 전에 이렇게 올려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 한번 참고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리 해놨는데 주가는 이미 올라갔죠.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제가 분석한 만큼 그 방향으로 좀 간 것 같아요. 이런 점 참고하시고요. 간단히 얘기 드리면 파세코는 여기가 되게 중요한 흐름상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우상향으로 가는 흐름. 그리고 자연스럽게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럼 목표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목표가라고 하는 것은 없겠죠. 왜냐 이거 어떻게 해? 적정 주가라고 하는 것도 성장성에 대한 그거를 예측은 가능하지만 얼마까지 갈지 모르잖아요. 갈 때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흐름을 중시하기라고 얘기했죠. 어떻게 저점이 높아진다면 그 흐름을 타고 가는. 그래서 얘는 지금 거의 고점을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 더 큰 범위를 봤을 때 이제 연봉으로 시선을 확대해 보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어디까지 가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항상 보면 이 흐름은 예리하게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연봉으로 보다 보니 이 저점 되게 차이가 구체적으로 잘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월봉으로 넘어오면 이런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현재는 이런 흐름. 그리고 여기를 지지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를 깨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파하고 나갔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흐름은 이렇게. 그리고 파세코는 이 29,950원 이 고가를 돌파하고, 그 다음 가장 가까운 데는 33,000원 부분까지는 올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이미 통과했으니까. 이런 점을 잘 보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 오버슈팅이 돼서 얼마큼 더 갈지는 모르겠죠. 뭐 그런 거는 차차 하더라도 기본적인 흐름에 대한 차트 분석을 하게 되면 이런 가격대가 보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파세코를 다시 한번 잠깐 매칭을 시켜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보게 되면 기본적인 거죠. 이건 에어컨이죠. 아까 그는 선풍기였고 신일전자는 그럼 여기 보면 재무제표 보면 이렇게 얘도 뭐죠? 분기 실적은 좀 주르나 연간 실적을 보면 굉장히 좋아요. 아시겠지만 그죠? 뭐 요거는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거지만 신일전자 파세코 생활 가전 속에서 선풍기랑 그다음에 창문형 에어컨 이 두 개가 굉장히 지금 오늘 더워서 그런 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예측은 가능했던 겁니다. 이건 누구나 다 그냥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주가가 이렇게 반영이 됐을 때 항상 우리가 그렇잖아요. 주식을 반영이 되면 이미 들어가면 뒷북 치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따라잡아갖고 주가는 반영이 됐고 반영이 돼서 그래 따라가게 되면 이게 꺾이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을 항상 잡으셔야 되고 기준 대응하기 위해서 그럼 이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진입에 대한 대응, 그죠? 그 다음에 손절에 대한 대응, 그 다음에 이제 청산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을 동시에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재적 가치가 가지고 있는 꾸준한 성장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실적이라는 부분이 가시화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파세코나 신일전자 둘 다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무리 없이 잘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신일전자는 당연히 이 흐름을 타고 가고 그다음에 이걸 깨면 안 되겠죠. 그래서 2,500원 밑으로 내려오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흐름상은 그대로 가게 되면 얼마? 3,000원을 넘어가는 이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세코는 이미 여기를 올려놓고 눌림을 지지를 줬었잖아요. 그래서 이 흐름을 타고 간다고 봤을 때는 일단 여기는 넘어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쪽에서 보게 되면 한 이 정도 다리, 그런 가격대를 보게 되면 한 33,000원 선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넘어가면 뭐 오버팅이 되겠죠. 그래서 잘 들고 오신 분은 33,000원. 신규 진입은 저는 여러 데서는 반대입니다. 뭐냐면 이격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조정을 잘못 주면 항상 그렇잖아요. 여기서 잡는 거랑 여기서 잡는 거랑 차이가 많잖아요. 밀릴 때 잡아서 리스크를 가졌다가 살려주는 거랑 잡고 나서 바로 올라가는 거는 하늘과 땅일 겁니다. 그 심리적인 차원이나 위험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나게 차이가 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입이 정말 중요한 이유도 바로 거기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진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대응을 하기 위해서 기준이 있어야 된다. 기준 가격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앞과 뒤를 동시에 보고 차트 분석은 항상 꾸준히 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신일전자, 파세코 이런 기준을 보시면 되겠죠. 자,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합니다.